이번 영상은요, 그 빌딩 중개법인에서 계약서 쓸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계약서를 쓰는 과정, 그 빌딩 중개법인에서 계약서 쓰는 과정이 일반 중개사에서 계약서 쓰는 과정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알려드릴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일단, 우리가 좀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은 뭐 공인중개사가 1층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발을 들어가지고 물어보고 뭐 어떤 매물이 있으면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빌딩 중개법인들은 그렇게 막 1층에 막 조그맣게 중개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이제 건물에 뭐 이렇게 몇 층을 쓰고 있거나 뭐 한 층도 크게 쓰고 있거나 거기 안에서 들어가 있는 중개사분도 많으시고 거기 영업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그 회사라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담당하시는 분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서 내가 해당하는 그 담당자와 이제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제 빌딩 중개법인을 통해 가지고 그 매물을 받고 실제로 매물을 받고 나서 나중에 중개사와 통해 가지고 이제 계약서까지 쓸 수 있는 과정, 그런 과정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뭐 소통을 하면서 이제 계약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건물이 좋다라는 결정하는 그 과정은 내 담당자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내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내가 건물을 할 때까지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매물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핑퐁핑퐁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40억짜리의 의뢰를 받았으면 그 분이 실제적으로 나는 조금 1, 2억이라도 조금이라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고를 하고 바라잖아요. 그 내고도 중간중간에 그 매도자의 분과 계속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약에 예를 들어 39억까지 내고 금액이 됐다고 그러면 오케이 사인을 받고 일단 가계약금을 일단 넣는 경우가 좀 많고요. 가계약금을 일단 일부를 넣고 본 계약은 날짜를 잡아가지고 본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아파트 거래단지 일반 거래할 때는 본 계약을 할 때는 그냥 중개인 가가지고 매도자 매수자가 만나가지고 일정 시간에 같은 시간에 만나가지고 계약서 쓰고 설명을 듣고 중개사가 설명을 듣고 계약서 쓰고 이러는 이상이 없죠라는 걸 체크한 다음에 우리 계약서 쓰고 금방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빌딩 중개법인에서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금방금방 끝나지가 않아요. 일단 저희가 사전에 기본적인 거는 다 논의가 되거든요. 근데 체크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가면 우리가 그 전에 뭐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에 대한 거를 뭐 중간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만 저희가 딱 알지 그 서류를 딱 받아보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보통 임대차 계약서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등기부등본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가면은 등기부등본도 이제 실제로 그 날짜, 계약서 쓰는 날짜 기준으로 그 내 담당자가 다 떼어가지고 보여주면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계약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공인중개사, 우리 일반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에서 하게 되면은 같은 자리에서 다 매도인가 매수인가 같은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빌딩 중개업 계약을 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른 방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다른 방에 앉아 있고 서로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체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39억에 아까 뭐 예를 들어 40억에 매물을 받았던 건 1억 내가 39억에 내고를 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에서 이거 받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뭐 단돈 뭐 얼마나 더 깎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매도인에게 혹시나 뭐 1, 2천 원 더 깎을 수 없냐는 의향을 내 담당자한테 뭐 물어보는 거. 그러면은 그 내 담당자가 가가지고 매수인께서 뭐 1, 2천 더 깎아달라는 의향이 있는데 매도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의 핑퐁적인 작업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받았던 이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증금 5천에 200이에요. 그 월세가. 근데 내가 실제로 임대차 계약서 받아보니까 5천에 180이 되어 있고 관리비가 2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생각했을 때는 그쪽 말은 이게 200만 원을 온전히 임차인에게 받는 거라서 이거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엄연히 임대차 계약서에 써 있는 월세와 관리비의 개념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월세 개념과 다르거든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5천원 월세 200으로 알고 왔잖아요. 그럼 관리비는 별도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여기서 또 분쟁이 생기는 게 뭐냐면 부가세예요, 부가세.
대부분 우리가 알기로는 뭐 5천 원, 200엔 부가세 별도로 알고 하는 거거든요. 부가세는 내가 갖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다시 내가 부가세라는 거는 국가에 내가 다시 내야 되는 금액. 내가 임차인에게 받고 다시 내가 부가세 내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은 온전하게 나 임차비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막상 가보니까 매도인은 이거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항들이 많았는데, 가계약금을 거기 본계약을 쓰기 전까지 매수인들이 많이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큰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뭐 그냥 더 사겠습니까? 내 건물도 가보고, 뭐가 하자도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뭐 불법 건축물은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중간중간 본계약을 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내가 매수인이 알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그것도 다시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잘 협의가 봐가지고 뭐 금액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잘 협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빌딩 중개법인들은 왜 매도인과 매수인을 이렇게 갈라놓냐면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는 부분을 중간에 잘 조율하기 위해서 방을 일단 갈아놓는 게 있고요. 모든 조율이 끝나고 이런 부분에 서로 이상이 없겠습니까라는 합의가 완결이 되면 그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한 방에서 만나가지고 그때는 그냥 계약 조건, 그 계약서를 딱 프린트해요. 계약서를 프린트하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특약이나 이런 부분에 조율했던 부분 특약사항 적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쫙 중개사가 읽고 그냥 도장만 찍는 그렇게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매도인도 지치고 매수인도 지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민하고 민감하게 모든 걸 조율하고 꼼꼼히 체크할 수 있지만 나중에 됐을 때는 이게 지치다 보니까 그렇게 하세요라는 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빌딩 거래 그리고 꼬마 건물을 사는 사람, 건물 투자하는 사람들은 삽시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왜냐면 부동산의 가장 큰 자산을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많은 걸 체크하다가 딱 이 단계,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건물을 사는 단계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든 길이었거든요. 이 자체도. 근데 또 계약서 쓰는 자리까지 가는 그것도 힘들었지만 실제로 계약을 쓰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민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다가 나중에 됐을 때는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보통 한 3, 4시간은 기본으로 걸려요. 그 이상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래요 하다가 넘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꼼꼼하게 메모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서류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조율이 안 되거나 체크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해결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계약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중개사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별거 아닌데, 별것도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넘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서 갖고 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는 좀 지치기도 하고 내가 오랫동안 정말로 1년, 2년 동안 힘들게 찾았던 건물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체크할 정도면 그냥 작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빌딩 거래할 때, 이 중개법을 통해서 거래할 때는 이런 과정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린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거기서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그냥 넘겨주는 부분들을 꼭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꼭 서류로 만들어 가서 내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과감하게 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좀 결단력도 필요하다. 제가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